여러분 안녕하세요. 특강 4편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3강까지는 굉장히 대화 나누듯이 약간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탁 털어봤어요. 털어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 문법이랑 관련된 것에서 규범이랑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개 나왔어요. 한글 맞춤법도 있었고 표준어 규정도 있었고 발음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규범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강 그리고 다음 시간 5강에 걸쳐서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어문 규범 중에 하나의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어문 규범 전체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요거 딱 하나인데 제가 이걸 특강에서 고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문 규범의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규범에서 요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범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규범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고 시험 때 어떤 식으로 규범을 암기하는 게 좋으며 나는 이 어려운 덩어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요거를 한번 연습 삼아서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교환에는 표준어 규정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요 이름을 쓸 때도 있는데 자, 한마디로 표준어를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요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 어떤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이름을 분필 깍지? 어떻게 제가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분필 깍지, 어떤 이름으로는 분필 껍데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표준어로 선택해 줄까? 이거를 약속한 원칙이에요. 때로는 요 두 개 중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게 우리 어법에도 좋은 것 같으니까 요것만 쓰자 할 때도 있고 이거 말고 요것만 쓰자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두 개 다 쓰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두 개 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양쪽 다 써보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기억, 니은으로 두 줄로 쭉 나오고 기억이 된다, 니은 안 된다. 기억이 되고 니은은 안 된다. 아니면 이걸 다시 뒤집어서 둘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도 놀랄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요만큼 14장의 교환이 있는데 4강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페이지를 쭉 보시면 이번 4강에서 우리가 14페이지를 보고 다음 5강에서도 이 양에 준하는 양을 또 한 번 볼 거예요. 그 전체가 표준어 규정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읽는 문학이나 비문학에 나오기도 하고 읽기 글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게 표준어인가 비표준어인가 이거 체크하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맞춤법이나 다른 쪽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일단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어문 규범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어가 만들어진 방법에 우리가 시험 때 나오게 되는 단어 형성법 이게 합성으로 만들어진 건가 파생으로 만들어진 건가 그런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또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만 보셔야 돼요. 저만 보시고 교환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교환을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놓고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다시 이걸 잠깐 멈추고 종이로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체크해가지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자, 우리 표준어 규정에 그리고 발음법에 맞춤법에 전체 어문 규범에 가장 큰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의 원칙이 여기엔 안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규범을 탈탈 털어내기 위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요 틀을 전체 어문 규범에서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문 규범이라고도 하고 어문 규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네. 선사용 후 규범 정의이다. 여러분이 어문 규범을 공부하실 때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혹은 여기 있는 표준어 규정을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성격이 꼼꼼한 이게 이걸로 확인이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의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다른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택해준다. 혹은 요거를 택해준다. 혹은 두 개 다 쓴다. 이런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개 중에 얘를 골라요? 왜 얘가 표준어예요? 왜 이거 둘 다 써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는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거는 내가 사용하는 말이 비표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이유, 맞춤법에서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이렇게 바뀐대요. 예를 들어 발음법 할 때 나오겠지만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줘요. 신라 이렇게 읽어주는데 왜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얘가 리을로 바뀌어요? 이런 거를 질문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음성학적인 여러 가지로 이제 유추를 해보면 발음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발음을 더 편하게. 입 안에서 이제 혀의 위치라든가 혀의 위치가 혀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구강을 뭐 벌리고 이런 정도들이 발음을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위치가 다른데 신라라고 여기에 있는 대로 발음하려면 시간도 조금 걸리고 입이 불편하거든요. 요렇게 발음하면 훨씬 발음을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신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택하는 건데 왜 그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이유도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좀 질문을 저랑 나눠보면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표준어 규정,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은 언제부터 있었던 원칙일까요? 대충 뭐 1900 몇십 년대 이렇게 찍어본다면.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개정되고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 즈음부터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1910년, 1700년 요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이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이게 없는데 이 규정이 없어요. 1700년, 1600년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내려가서 1600년대 사람들이 한국어를 안 썼나요? 그럼 약간 고민되죠? 약간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한글이 반포된 이후에 한글도 있었고 한글이 있기 전에도 한국어는 있었어요. 한글은 글자고 언어가 아니에요. 쓰기 위한 거지. 한글이 없던 그 이전에 뭐 1400년대 그 이전에도 한국어라는 말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문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아직 없었다 이거예요. 즉 사람들이 많이 말을 쓰고 많이 발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너는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국어가 정리도 안 되고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 때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문 규범입니다. 따라서 먼저 규범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저기 뭐 900년, 1000년대에 어문 규범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을 모으고 모아서 그 규칙을 정리해 놓는 것이 어문 규범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 사용 후 규범 정의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물어본다면 옛날에 어문 규범을 만들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에는 왜 이렇게 됐나라는 의문은 요 정도까지만 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 그리고 예외도 많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밑에서는 다만 나와요. 이런 항이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시오. 그 다음에는 다만이 나와요. 예외가 있어요. 왜요?
그 예외들을 먼저 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사용한 것들을 정리했는데 얘는 여기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표준어 규정을 공부할 때에도 왜 이게 표준어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요 라는 게 유일한 답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암기, 암기, 암기 요걸 하셔야 돼요. 자, 1장 총칙을 볼게요. 1항. 표준어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이에요. 현대도 쪼개면 이제 현대 서울말 이렇게 될 텐데 교양 있는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 이렇게 우아 떠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글자도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이렇게 보셔도 돼요. 포인트가 또 있죠. 두루 쓰는 우리 가족만 우리 집 가족 한 10명만 쓰는 말은 표준어가 될 수 없어요. 두루 쓰더라도. 이 두루 쓰는 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즉 우리나라 국민이 두루 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서울말, 중세, 고대 서울말이 아니라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왜 서울말이에요? 광주말 안 돼요? 부산말은 안 돼요? 지금 지방분들은 분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대구가 옛날에 수도였다면 대구말이 표준어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서울말은 옛날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이유가. 뭐 서울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요, 뛰어나서 이런 이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내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총칙이 끝났어요.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가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간단하게 넘어갔죠?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만 나중에 모아서 볼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부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항을 제가 읽고 얘 중에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 14페이지고 단어 하나하나 뭐 뜻 보고 외우고 지금 이런 시간 아니에요. 어문 규범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날이에요. 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거센 소리. 다른 말로는 격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크, 트 이런 것들. 무언가 느낌이 강하게 발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왼쪽에 끈앞을부터 표준어가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비표준어가 쭉 나와 있죠. 여러분은 지금 펜을 드시고 종이가 있으신 분들 비표준어 부분을 아예 그냥 쫙 지우세요. 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전체적인 부분에 다. 비표준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표준어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끈앞을, 나팔꽃 이런 것들이 지금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항 위에 이런 내용이 없죠. 다음 단어들은 뭐뭐뭐뭐 때문에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두루 써서 이게 이유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지 않아야 돼요. 자, 4항 넘어가요.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로 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3항. 3항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았어요. 4항은 거센 소리가 아닌 것을 표준어로 삼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개가 지금 내용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둘 다 이유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말 중에 어떤 것들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어떤 것은 거센 소리가 아닌 것을 표준어로 나눠서 인정해줬다 이 얘기예요. 넘어가요. 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지금 보시면 강낭콩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비표준어가 강남콩으로 되어 있어요. 강남콩이라는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고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요. 강남콩이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콩하고 의미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형태를 버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낭콩, 강남콩을 버렸다. 자, 1페이지 넘어갔어요. 2페이지로 오세요. 갈비, 간모, 굴젓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오른쪽 거 다 버리는 거예요. 표준어는 갈비 요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 자, 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 왼쪽, 비표준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있어요. 돌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리을, 시옷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는 이거를 표준어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비표준어예요. 사람들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발음도 어차피 돌로밖에 안 되고 우리 읽을 때 돌스 이렇게 안 읽어요. 두 개의 받침 다 안 읽어요. 돌로 읽고 글자도 어렵고 이거 너무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리을 받침으로 고정해주고 발음도 똑같이 해주는 걸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가 이거고 이건 이제 아니에요. 지금 혹시 저보다 연세가 많이 위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비표준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문 규범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가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되고 요걸로 표준어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눈으로 쭉 보시면 되고 이 종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한 어문 규범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인터넷으로든지 검색하시면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항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 저랑 같이 보고 넘어가요. 7항,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접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랑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서는 단어 형성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수가 들어간 단어들이 쭉 나와 있고 수가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단어를 형성한 원리, 단어를 형성한 방법이 다른 것은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항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제 7항에 나와 있는데 다만 1이 있어요.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잠깐 지우고 제가 다시 써보면 수하고 동물 이름이 나와요. 동물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거는 평음, 보통 소리, 어떤 경우는 거센 소리, 격음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싹 넘겨보면 자, 여기 1페이지 마지막에 다만 2가 있어요.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 지금 이거랑 관련된 게 요거 규정 하나, 격음으로 되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3개만. 양, 염소, 쥐. 요거 3개만 예외.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요 하나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때 숫, 뭐뭐뭐, 수, 뭐뭐뭐 나오면 이건 두 개 다 똑같은 접두사예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니까 이거의 단어의 성격과 다른 것이 붙어서 만들어진 성격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모음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8항 잠깐 지울게요. 양성 모음이 나왔어요. 양성 모음은 요거 얘기해요. 아와 오 같은 모음들. 요 두 개인데 이 모음들이 들어가면 소리가 좀 더 가벼워지고 밝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퐁당퐁당 생각해 볼까요? 퐁당퐁당 오하고 아가 들어갔죠? 그러면 물에 던지는 돌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더 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풍덩풍덩으로 바꿔볼게요. 양성 모음이 아닌 것을 음성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와 우로 내려갔죠? 풍덩풍덩 그러면 돌 크기가 요만하면 조금 어색해져요. 이 정도 아니면 선생님 정도 이 정도를 물에 던지면 풍덩이 돼요. 그럴 때는 퐁당이 안 어울리겠죠. 그런 걸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이런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굳어진, 왜 굳어진, 그 이유는 없어요. 아시겠죠? 표준어하고 비표준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 둥이, 발가둥이, 보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저보다 이제 위이신 분들, 연세가 위이신 분들이 비표준어에 있는 깡총깡총을 아마 표준어로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표준어가 깡총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어요. 즉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있던 게 약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양성 모음인 아하고 음성 모음인 우하고 만나서 깡충깡충이 지금은 표준어예요. 유치원 교재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깡충깡충으로 나와요.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아래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항 이모음 역행동화. 이모음 역행동화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모음이 뒤에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글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내기, 냄비,
남비가 아니라 냄비. 이가 붙어서 그게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동댕이 치다에 동댕이 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 모음이 들어가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모음이 들어왔지만 야, 이 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단어가 아지랑이에요.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가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부침 2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기술 짜는 장이, 그 다음 거는 쟁이, 이런 거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멋쟁이는 표준어, 멋장이가 비표준어. 이건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단어 형성 방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페이지로 왔어요. 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 미루나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단어 형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0항에 나와 있는 건 밑에 있는 단어는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만약에 문학작품, 소설 이런데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면 좋겠습니다. 괴팍하다는 단어든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캐캐묵다, 허우대가 멀쩡하다 이런 단어들은 문학작품에 한 1960년, 70년대 소설에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알아두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11항. 다음 단어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해서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뭐뭐 구려, 피곤하구려, 배가 고프구려 이럴 때 사용하는 거 류가 아니라 려가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나무라다, 바라다. 바라다는 여러분 표시 좀 할게요. 바라다. 별표.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바래요가 아니라 바라요라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맞는 표준어예요.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표준어예요.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12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 및, 웃은,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짠 하고 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표 하나에 굉장히 많은 윗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는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돌이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다만이 또 있어요. 다만 1, 2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데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처음에는 지금 윗으로 한다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위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 다만 2에서는 요거 둘도 아니고 다른 것은 또 웃으로 한다. 이 내용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항이 있고 다만이 있고 또 다만이 있고 여러 단계로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윗이랑 결합된 단어들은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단어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오래된 고유어가 아닌 이상. 그런데 다만 1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위쪽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경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밑에 받침을 물고 올라오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있는 것이 발음하기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표기가.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맞는 표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시옷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래서 위쪽도 이게 아니고 이게 없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된다. 표준어 나와 있죠. 비표준어는 웃으로 나와 있고 요거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기준은 뭐라고요? 된소리, 경음이나 거센소리, 격음 앞에서는 사이숏, 밑에 없고 우 아니고 위로 적어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만 1의 내용에 이어서 다만 2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의 내용 중에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웃국, 웃기, 웃돈 이런 것까지도 이해가 되고 웃어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윗돈 얹어줄게 이거 안 맞고 웃돈 얹어줄게 이거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랫돈 얹어줄게 아랫돈 빼줄게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웃옷이 있어요. 웃옷. 지금 저도 이제 웃옷을 입은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실 텐데 웃옷이 표준어고 윗옷이 비표준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옷을 위 아래에 대립되는 요소로 지금 나눠서 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위의 표 중간에는 윗도리가 있어요. 그건 지금 뭐예요? 윗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윗도리, 아랫도리는 있지만 윗옷과 아래옷은 우리의 표준어에는 표현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항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4강에서 지금 보는 13항의 내용까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준말부터는 다음 5강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잠깐 지우고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구절, 그 다음에 대구 이런 것들, 문구, 식구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익숙해요. 그런데 간혹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귀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억구, 인용구, 절구 이런 거 오른쪽에 다 귀가 들어가 있어요. 인용귀, 절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자어로 구절 이렇게 사용하는 그 구는 귀로 읽지 않는다라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귀절에다가는 약간 별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하나 정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또 얘가 나와 있어요. 지금 13항에 나와 있는 귀로 읽지 않고 구로 읽는 것도 우리의 발음의 선호도라고 보면 돼요. 귀절, 인용귀 이렇게 발음하려면 이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입이 움직이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돈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발음할 때 위 이런 식으로 입이 움직이게 돼요. 즉 말을 할 때 움직여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입도 움직여야 돼요. 인용귀, 식귀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는 식구 그냥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즉 입모양의 이동이 없는 상태로 발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호도 때문에 이게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선호도가 따라가지만 여기에서도 예외가 또 있어요.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 그러니까 이 글 이런 거예요. 이 글, 귀글, 그 다음에 표준어, 글귀, 글귀를 좀 읽어라 이렇게 나올 때 글을 좀 읽어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표준어가 귀글, 글귀 이렇게 되어 있고 비표준어가 구글, 그 구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이트 구글 아니고 비표준어의 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번 시간에 13항까지 표준어 사정 원칙의 내용을 봤는데 우리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사용 후 규범 요걸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선택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다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선택될 때 어떤 경우에는 방언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형태가 비슷한 거 이런 것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하나만 고르는 거 있고 두 개가 다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의 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선호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좋아하느냐, 선호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선호도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의 이 학자들의 선호도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선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 때랑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약간씩 어색해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예시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많으실 거예요. 이때는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던 거니까 여기에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격차는 여러분이 약간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13항까지 끊었고요. 다음 시간에 14항부터 추가된 새로운 표준어까지 이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